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현지 북한 대사관의 임대로 영업 중이었던 숙박업체에 대해서 영업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해외 북한 외교공간의 임대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들의 불법적인 임대 영업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해외 대사관의 불법적 임대 영업을 지적한 나라는 모두 5개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8년에 보고한 연례 보고서에서 독일과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개 나라에서 북한 대사관들이 건물을 임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이를 통해 독일을 제외한 4개 나라에서 북한 대사관들의 임대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불가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테라와 테크놀로지카 두 업체의 대사관 건물을 임대 중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테라는 테라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수도 소피아의 북한 대사관에서 예식과 기업 행사 등 각종 이벤트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보면 테라 레지던스는 테라 볼룸, 볼룸 소피아, 아스타나 홀 등 3개 공간을 활용하면서 각각 세련된 공간, 인상적인 건축이라는 설명으로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며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업체가 2017년 초반 이후 북한 대사관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도 최소 9개 업체에 임대를 했다며 미디어, 의료, 부동산, 광고업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VOA가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9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주소를 확인했더니 의료기관과 영상업체 등 최소 4개 회사의 주소가 북한 대사관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업체 가운데 2곳은 주소가 이전됐고 3곳은 업체 홈페이지가 폐쇄됐거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VOA에 폴란드 당국은 해당 업체 모두의 해당 부지 임대가 제재 위반이라고 공지했고 이에 따라 많은 업체가 임대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루마니아 수도 부크레슈티 소재 북한 대사관도 두 업체와 각각 지난 2001년과 2011년에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업체는 북한 대사관과 월 4만 6천 달러의 임대 계약을 맺었지만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진 뒤 2017년 4월부터 임대료를 북한 대사관에 내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 패널에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파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임대 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6개 나라의 도메인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해커들의 정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초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존 도라는 인물입니다. 존 도는 영어권 나라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가상의 이름으로 소송에서 이런 이름을 사용한 건 피고가 누군지 아직 불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미 법원에 이 신원 미상의 인물을 밝혀낼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법원은 120일 내 조사를 끝내라며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오는 5월 15일까지 피고의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뒤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됩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해킹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공개한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킹그룹 탈륨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소장에는 탈륨이 해킹 공격을 위해 이용한 도메인 50개가 공개돼 있는데 VOA가 이 50개의 도메인을 분석한 결과 도메인의 등록인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불가리아 등 6개 나라의 소재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소재지로 둔 등록인들은 구체적인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나이닷 네트를 주소로 쓰는 도메인 등록자의 경우 한국 경상북도 경상시에 거주하는 송모 씨로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여러 사이버 범죄 활동의 주범 혹은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이번 소송의 실제 배후가 북한 해커들로 드러난다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다만 사이버 범죄가 일반 범죄와 달리 추적이 쉽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드러난 사이버 범죄들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황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차관은 최근 북한이 최대 압박 전략 없이는 협상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선임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29일 VOA에 미국은 최대 압박이 실제로 최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뿐 아니라 인권을 겨냥한 광범위한 제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대 압박 전략은 제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외교와 군사 대비 태세, 그리고 억지력 등을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So together with sanctions, you need all of those elements of a strategy to really bring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맥셀 연구원은 북한이 당초 기대했던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한 것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최대 압박 전략의 결과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한국의 대북 압박 의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전략을 쓰거나 강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But you have to have the diplomatic structure in place for the pressure to be effective. And that structure is not in place right now because China and to a lesser extent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come quite attached to the idea of a negotiated solution and are not willing to increase pressure right now. 디토마스 교수는 미국은 협상 용의가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설득을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하나만을 특효약처럼 생각해서 안 되며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수단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o I think, sanctions have to be part of this big basket of things that we are willing to use and not just as a silver bullet. 한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아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과 달리 핵 보유국인 북한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재는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에 전념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도 공개 처형을 집행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등 인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30일 발표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 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에서 기존에 알려진 북한 정치범 수용소 4곳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 구금된 사람들은 고문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응하고자 2012년부터 대부분의 공개 처형을 중단했지만 지난해 여러 건의 공개 처형 집행 사례가 보도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앰네스티 측은 미북, 남북 대화 등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중대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북한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한이 30일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연락대표 협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서울 평양 간 별도 전화선과 팩스선을 개설해 연락사무소 업무는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개성 연락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조치는 북한 측이 먼저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국의 유명 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서 열리고 있는 썬댄스 영화제에서는 지난 26일부터 김정남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104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화 암살자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썬댄스 협회는 이 영화가 암살 사건 자체뿐 아니라 암살 용의자 2명이 각각 인도네시아의 시골과 베트남에서 자란 성장 과정, 또 궁극적으로 무엇이 이들을 김정남 암살로 끝난 이른바 속임수 쇼에 가담하게 만들었는지를 다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영화를 제작한 라이언 화이트 감독은 케이스 어게인스트 에잇이라는 영화로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전문 감독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